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함께 정치권의 트윗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먼저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5017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여의도 여성시대. 과연 정유경 기자님 대신 어느 분이 나오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네, 여러분의 기대에 맞게 국회 야당 출입 기자죠. 한겨레신문 장나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장나래입니다. 저는 미래통합당과 한국당 네. 그리고 국민의당, 우리공화당 등을 출입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군요. 네. 네, 보수 네. 야당에서 듣고 보고 하는 이야기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당 출입은 혹시 오래 네, 하셨습니까? 1년째 지금 1년째.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는 시기겠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초면이신가요? 아니면 국회에서 뭐 이렇게 오다 가다 만나셨어요? 정론관 등등? 20분 전에 만난 것 같은데. 20분 전에요? 그런데 워낙 저는 정유경 기자한테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장나래 정말 기자에 대해서? 야당의 핵심 인력, 없어서는 안 될 인재. 네. 네, 장나래 기자가 없으면 신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서 막 땀이 나요. 수작가. 제가 엄청난 기대를 하고서 긴장하고 왔습니다. 그거 그냥 부려먹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혹시? 네, 정유경 약간 기자가. 그런 뉘앙스가 입혀져 저희 있는 거죠? 반장님이셨는데. 네, 정말 그 뒷얘기는 방송 끝나고 따로 듣도록 하고요. 네. 지금 장 기자님 같은 경우는 소속 신문사 한겨레 그 유튜브 방송에서 좀 방송을 하셨죠? 네, 저희 네. 한겨레 TV 갑자기 홍보인데 네. 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네. 네, MBC는 처음 하는데 좀 지금 떨고 있습니다. 네. 전혀 떠실 필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갔으니까 오늘 방송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 여성시대 유튜브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뭐 안 할 수 없죠. 오거돈 그렇죠. 전 시장. 네. 여당 쪽에서는 김진아 기자 어떤 반응인가요? 일단 저희가 그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어서 너무 다들 충격이었죠. 당황을 했고요. 네. 일단 민주당이 개입해서 좀 늦춰서 한 게 아니냐. 이 뭐 기자회견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윤호중 사무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우리도 몰랐다. 네, 그렇게 얘기를 예, 했어요. 9시 반쯤에 부산시당위원장 전재수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 그때서야 인지하고 이해찬 대표한테 보고를 해서 단호하게 조치해라.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알게 된 거고 내일 징계 절차를 하는데 제명될 것 같습니다. 최고 징계 수위입니다. 지금 네. 민주당이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죠. 네. 네. 그 지금 시점 공교롭다면 기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정치권에서는 그런 의심을 할 약간 수는 애매한 것 같아서요. 있는데 네. 저희 그 앞 시간에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제 피해자 그 분의 지금 입장은 그것과 좀 별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산 성폭력 상담소 입장을 들어봤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피해자분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네네. 존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음. 다만 좀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그냥 네네. 일주일 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연 이런 거죠. 그냥 당에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음. 이것만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였어요? 뭐 여야 불문하고 기자님께서는 사실 충격을 진짜 많이 다들 너무 받았고. 놀랐어요. 네. 네. 네, 사실 통합당에서는 논평을 되게 늦게 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어쨌든 나올 줄 알았는데 되게 충격받기도 했고 물론 통합당이 지금 상황이 뭐 논평을 내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는 하지만 네네. 뒤늦게 반응을 했는데 기자들도 되게 놀랐고 야당 기자들도 네. 사실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자들이다 보니까 네. 정말 이제 몰랐느냐 그리고 총선에 영향이 없었을까 뭐 이런 뒷얘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다시 한번 피해자 입장에서 네.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과 무관하게 민주당 네.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에 정말 압승을 거둬서 네. 소위 잔치집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완전 엄청난 찬물이 그냥 파도가 예, 어. 한 건데 이게 저는 이 사건이 만약에 총선 전에 일어났다면 네. 지금 180석 의석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서 네. 문제는 이게 재발이 안 나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반복된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라서 네. 당에서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 선교육 수위- 문제라든지. 예. 그렇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또 내부적으로 교육도 해야 될 테고 그렇죠. 또 당선자들 위주로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자 이제 빼도록 할까요? 재난지원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완만 됩니까? 지원금? 네. 네. 그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네. 어쨌든 정부와 협의를 해서 네. 뭐 기재부의 팔을 비틀었던 뭐 어떻게 그렇죠. 됐든 간에 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은 이 방식 어떻게 다 만족을 좀 하나요?
뭐 소득 공제하는 방안 등등.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오고던 전 시장을 네. 취재하느라 이 문제를 세세하게 신경을 쓰지 못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오늘 김부겸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국민을 믿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가봤으면 좋겠다. 네네. 국민 뭐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회수할 게 뻔하지 않겠냐 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상당수는 공감하는 것 같고요. 네. 예. 다만 좀 민주당 극렬 지지자분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이 왜 의원들이 찬성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총선 때 현장을 다녀보면은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예, 누구는 네. 주고 누구는 안 주냐. 네, 네. 왜 나는 70%에 끼지 못해서 나는 못 받는 것이냐. 그 기준이 뭐냐. 이런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긴급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살리려면 모두 줘서 어떻게든 차라리 그런 쓰게 해서 불만을 없애게 예, 하고. 쓰게 해서 경제를 돌아가는 편이 낫다. 그리고 나중에 소득공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 혹은 따질 그렇죠. 부분은 있지만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것 네. 지금 이것저것 따지지 말자. 일단 다 정말, 주자. 네, 이런 많은 입장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네.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당정이 그 정리된 입장 가져와. 그럼 우리가 처리해 줄게라는 게 뭐 김재원 위원장, 예결위원장이죠. 통합당 입장이었는데 이젠 또 수정안을 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좀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또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요. 이게 네. 이제 완전히 다른 안이다라고 해서 이 추경안을 다시 가져와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는데요. 네, 오늘 다시 열었습니까? 네네. 22가지 질의사항을 내놓으면서 이제 내일 10시까지 이걸 답을 해라 하면서 네. 적자국채 발행 여부랑 뭐 규모라든지 뭐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 개정안 여부 등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걸 뭐 받아주던지 안 받아주던지는 일단 검토를 하고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네. 솔직히 그 오전에는 좀 강한 기류의 인터뷰를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네. 쓰면서 네. 좀 전체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정안을 내도 힘든 게 아니냐 네. 이런 좀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그 장나래 기자 입장에서는 이 통합당 계속 쭉 취재를 해오셨으니까 입장 변화라는 게 분명히 감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각 같으신가요? 뭐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1인당 50만 원 얘기했다가 뭐 김종인 위원장 100조 원도 얘기했었고 물론 이제 국채 발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전제 있었지만 장나래 기자 보기에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통합당에서? 통합당에서는 사실상 이제 70% 안을 다시 고수하는 분위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총선 이전과 이후가 좀 다르다라는 비판을 받는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이제 통합당에서도 우린 국채 발행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는 이제 그 설명을 명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선거 전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좀 달랐다가 다시 이제 입장을 합쳤는데요. 네, 같은 입장으로 됐어요. 네네네. 오늘 갑자기 이제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이제 돌리면서, 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쪽에서 합의를 해오면 방향을 결정할 테니 상임위를 그 이후에 활동해 달라 이렇게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문자를 이제 보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합의를 해오는 걸 보고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까지 좀 일단 상임위 활동을 멈춰달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오늘 이제 심 대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통합된 입장을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비대위원장으로 됐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혹시 나왔습니까? 아직 수락을 한 상황은 아니고요. 아직은 안 했죠.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선거 다음 날 바로 그만뒀기 때문에 네네. 뭐 이후에 입장은 없었지만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입장이 이제 50만 원 주자고 했을 때까지는 이제 네. 총괄 선대위원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국채가 아니다. 이제 예산 조정해서 하자 네네. 이런 주장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50만 원씩 주자라는 입장이셨습니다. 네. 네, 지금 장나래 기자가 네, 통합당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신데요. 계속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통합당 얘기, 김종인 위원장 얘기 나온 김에 계속 좀 해보죠. 수락 아직 안 하신 거죠? 네네. 네. 오늘 저녁에도 만납니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과 만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에요? 네네. 그러니까 전권 달라. 그리고 나는 계약제가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달라. 이렇게 전권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런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서?
사실 전에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 아니면은 뭐 사실상 대안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 인사들도 이제는 좀 입장을 바꾸는 기류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순수성이 좀 의심된다. 언제까지 하려는 거냐? 네네. 뭐 정권이라는 게 어디까지 요구하는 거냐라고 네. 이제 사실 그런 비판들이 좀 이제 내부에서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지도부에서도 사실 많이 낙선을 했지만 네. 유일하게 생존한 조경태 최고위원도 음. 이제 그 무기한 이렇게 정권을 주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경태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 비대위 과반 찬성 의견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과반은 아니었죠? 40%대인가요? 30%대. 그렇죠. 43%. 43%. 네네.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가 31%가 나온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다면은 막 밀어붙이기도 조금 힘들고 그 그렇죠. 조혜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무기한 전권 비대위 요구가 모욕적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는데 달라질 가능성도 혹시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반발 기류가 이 정도일 줄은 좀 예상을 못한 분위기도 감지가 되긴 그래요?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또 대안이 있냐?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심재철 원내대표가 설명을 했을 때도 음. 당시에도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을 할 사람이 누가 있냐?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사실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로 가자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기간이랑 정권 부분을 두고 오늘 또 저녁에 만나서 어디까지 좀 조율이 가능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고비일 수 있겠군요. 네. 그 6551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김진아 기자님, 민주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반기나요? 아니면 견제하나요? 궁금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김진아 기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정말 네. 놀라울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머나, 네, 그게 관심 지금 없다. 네. 아시다시피 180석 비례정당까지 합쳐서 180석이기 때문에 정말 거대 정당에다 상대당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누가 오든 신경 안 쓴다. 일단은 무엇보다 네. 긴급재난지원금 처리하는 게 지금 그렇죠.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거고 네. 또 오늘 오거돈 시장까지 터졌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물밑에서 당권 경쟁 그러니까 원내대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지 네. 김종인 전 대표가 오시든지 마시든지 네. 일단은 큰 그렇다.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출입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당이 어떤 분위기인지가 막 느껴져요. 피부로 와닿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그 통합당 같은 경우는 전신인 자유한국당 비롯해서 비대위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는 뭐 박근혜 비대위도 있었고 비대위 등등 있었는데 10년 사이에 8번째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여태까지가 7번이었고 이번이 이제 하게 되면? 하게 되면 8번째가 되는데요. 정말 많이 했네요. 네. 근데 다 어떤가요? 성공적이지가 않아가지고 통계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거의 다 실패했어요? 네, 박근혜 비대위 말고는 사실상 이제 성공했다고 꼽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특히 최근 비대위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비대위가 성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인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 선거가 다 끝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천도 끝났는데 이제 인사권도 없이 어떻게 당을 이제 바꿀 거냐 이런 좀 지적들이 있어서 실제로 비대위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도 많습니다. 네. 당장 비대위 뭐 어떤 비대위가 됐든 간에 뭐 김종인 비대위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 네. 지금 과제라고 할까? 당장 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통합당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데려온다는 것은 네.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오겠다라는 게 가장 아. 크거든요. 네네. 왜 또 김종인이냐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하자면 네, 그래서 이게 영남당이라는 지금 약간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중도층의 표심을 좀 얻어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수 이런 지지자들 외에 좀 그 지지층 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제 3, 40대를 중심으로 좀 해야 된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리고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선 준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 건데 네. 지금 대선 후보군도 사실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물러나면서 이제 대선 후보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대선을 치를 체제를 만들 거냐 이런 네. 부분들을 조금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조기 전당대회 요구하는 목소리도 꽤 있잖아요. 이 그렇죠. 부분은 어떨까요? 장나래 기자 보시기에는 가능성? 이게 네. 당선자들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당선자들은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일부가 있고 네. 그냥 원래대로 8월에 하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어요. 당선자들 사이에 그게 좀 첨예하게 갈리는 건가요? 그 네네.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8월 전당대회라는 거는 그러니까 네네. 통합을 하면서 이제 그때로
이제 부칙을 만든 것이고 네네. 원래는 2월이거든요. 내년 2월인데 이제 그때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가 이제 그때까지 2월까지는 하게 하자 이런 의견들이 네. 이제 낙선하신 분들 사이에선 좀 있는데 네네. 당선자들은 그래도 좀 빨리 빨리 세우자라는 하자. 의견이 더 강해서 그 사이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어디까지 수락할 건지 그 사이에서 이제 좀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이냐 2월 사이냐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기한 얘기하시면 최대한 늦게 하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2월도 그렇게 구분짓지 그러니까 한계를 네. 정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의 이제 뭐 대선까지 가겠다라는 그냥 그런 쭉 분위기 하셔도 아닌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대선까지 그냥 쭉 대선까지 대선 쭉. 후보로. 근데 아, 그렇게 후보로. 되면 네. 정말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네. 그걸 어떻게 잠재우면서 중간 조율점을 찾지 않으면 오시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한겨레 장날의 기자가 첫 출연을 하셨는데 이것저것 여쭤볼 게 굉장히 많네요. 네. 통합당은 중요하기 때문에. 네, 통합당 네. 중요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은자님이 새로운 장날의 기자님 오시니까 분위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힘내시라는 문자 많이 도착하고 너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네. 힘이 나네요. 이미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잠깐 여쭤보죠. 사전 투표 조작서를 아직도 제기한 사람이 있고 그러자 이준석 최고위원, 하태경 의원 등이 비판하고 나섰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주장을 하는 지금도요? 분위기고요. 네, 네. 민경우 의원은 오늘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무슨 이런 제보 카페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제보 네. 사이트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네. 뭐 선관위에 그 의혹 해소를 위해서 네. 의심 지역 10군데 정도를 직접 수개표해라. 네.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 재검표하는 비용이 5천만 원이 든다면서 그걸 이제 후원금 모금 게시글을 올리기도 하면서 네. 계속 이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네. 당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기류가 강하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오늘 이준석 그 최고위원은 그 토론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반박하는 토론회 유튜브 이렇게 상대로 했는데 뭐 네네. 오늘 일반 시민도 오고 그래서 관련 의혹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 길게 할까요? 김진아 기자. 짧게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성 민주당 네. 당원들이 당원 게시판에 이해찬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실제로 권리당원 게시판을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해찬 사퇴해라고 말머리를 달아서 글을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 여성 당원들이. 지지자분들이. 네. 그 왜 그럴까? 그 네. 논리를 보면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줘야 된다고 이해찬 대표가 주장을 했는데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를 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논리가. 네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다 줘야 된다고 버티고 있으니 이거는 정부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해찬 사퇴해라는 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려면은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접 겨냥을 해야 될 텐데 이해찬 대표가 뭔가 유탄을 맞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네. 왜 이해찬 대표는 협조하지 못하느냐. 그런 식의 예, 논리로. 그런 식의 논리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예. 이해찬 대표나 당 지도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뭐 게시판에 글을 계속 보고 계실 텐데. 그렇게 글을 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휴가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휴가 중이고요. 네. 뭐 빨리 사퇴하라고 말을 하는데 임기가 일단 8월까지고요. 본인께서 이미 나가겠다고 그만두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네. 지지자들이 압박을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고 어찌됐든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안에 네.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8월까지. 네. 8월까지. 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말 엄청나게 네. 정말 뜨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이번 주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요? 네, 당권 기사를 계속 써야 되는데 네. 이분이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뭐 이분과 친한 의원들, 뭐 보좌진들, 관계자들 다 물어봐도 여러 가지 의견이라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기사를 쓰는데. 모른다라고 하면서 모른 척하는 건가요? 진짜 모르는 것 같은가요? 주변 사람들은? 많은 그 조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주변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네. 하고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당권을 도전을 해서 당 대표를 잡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기반을 넓혀서 대통령이 나가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당권에 있다? 도전을 하면은 네네. 당대표의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원 당규상 선거 1년 전에는 당직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네네. 3월에 대선이 있으면 2021년 3월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또 6개월밖에 당대표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끼칠 수 있고 또 야당의 공세가 당대표한테 포커스가 맞춰질 그렇죠.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더 깎여나갈 수 있는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크니까 나가지 말라는 조언도 있고 굉장히 가지각색입니다. 김진아 기자한테 또 질문이 왔네요. 3811번님. 이낙연 전 총리는 요즘 언론에 통 안 보이시네요. 인터뷰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큰 그림 가로 열고 물음표 구상 중이신가 봐요. 이게 참 당대표 욕심도 또 있으실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가 되면 모든 공격 포인트가 또 당대표 네. 왜냐하면 대권 주자기 때문에 그렇죠. 몰릴 테고 그렇다면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네. 인터뷰를 하지 않는 이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유는 많이 말을 할수록 공격의 포인트가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말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가만히 계시는 거죠. 워낙 또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생각도 많으시고요. 네. 원내대표 선거는 다음 달 7일에 하는 건가요? 네, 5월 7일로 정해졌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후보 등록을 받는데 지금 굉장히 치열합니다. 너무 과열됐습니다. 김진아 기자 취재 결과 네.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누가 뛰어나오려고 합니까? 일단 민주당은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개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친문, 진문, 찐문. 네. 이거는 저만의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기사 쓸 때 구분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표로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저희 네. 유튜브에 한번 띄울게요. 네. 여러 가지 구분인데 어찌됐든 네. 친문 그룹에서는 김태년 의원하고 전해철 의원이 지금 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주류 그러니까 친문은 아닌 거죠. 비주류에서는 정성호 의원. 정성호 있고, 의원. 또 이제 86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네. 개혁 성향 의원들 그룹에서는 박완주 의원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요? 네. 또 그리고 이번에 사선이 되는 노웅래 의원이 저번에 의해서 계속 도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후보로 예상되는 사람 한 5명 정도? 네, 보통은 한 3파전으로 거의 좁혀집니다. 네. 예, 그러니까 주류, 비주류 이런 식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27일 또 날, 이제 네. 정리가 될 정리가 것 될 같고. 겁니다. 예. 이 그 원내대표 경선에 네. 더불어 시민당으로 당선된 그러니까 위성 정당으로 그렇죠. 예. 시민당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네. 주장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네. 재윤경 더불어시민당 대변인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합류를 원하지 않는 당선자 용해인 네네. 당선자 등 2명을 제외해서 15명을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어차피 해달라. 당에 돌아갈 네, 거니까 돌아갈 우리도 거니까. 달라. 네, 그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봐요? 가능성은? 그게 15일까지 합당 절차를 거치기로 했거든요. 15일까지. 네, 15일까지 그러니까 당원 투표, 최고위 의결, 중앙위 의결을 다 거쳐서 합당을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한다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원내대표 네, 생각합니다. 이 선거는 네. 7일이고 네. 15일에는 네. 그 이제 당 그 여부는 15일에 결정 나니까 네, 좀 애매하네요. 조금 애매합니다. 예.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기획재정부가 100% 지급을 수용한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국채 발행으로 일부 모자라는 자금 비용을 조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기사 다시 써야겠네요. 기사 네. 수고하십니까? 네. 지금 시간이 뭐 많지는 않은데 위성정당 결론이 어떻게 된 거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이제 합치는 건가요, 확실히? 아니면 아니요, 한 명 의원 꿔주기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너무 상황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지도부도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떤 것도 결정 못하는 상황이군요. 네.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계속 결정이 안 났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할 말이 없어요. 장나래 기자가 오늘 굉장히 고생하고 계세요. 눈 밑에 네. 다크서클이. 사실 누구한테 취재해야 될지도 항상 잘 모르겠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한 명 꿔주기 위해서 교섭단체 만들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약간 그런 쪽에 무게를 둬서 라디오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 뭐 그런 방안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네. 김종인 비대위가 세워지면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김진아 기자, 요즘 네. 국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선거 끝나고 나면 다 뭐 쉬는 시간인가요? 어떤가요? 국회에 가시면? 그게 또 이제 보좌진들한테 연락을 해보면 네. 이제 당선된 쪽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네. 당선되지 못한 쪽은 굳이 패배자한테 왜 전화를 하느냐, 술이나 먹자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휴가를 가신 분도 있고 또 당선자들 중에는 네. 능력 있는 보좌진
그렇죠. 섭외하려도 이것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보좌진들 또 네. 장이 열렸죠. 네. 보좌진들에 따라서 또 의원실의 실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죠. 지금 구인 공고 중입니다. 빨리 구인 연락을 공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28번님 여성시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두 기자분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여성시대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오늘 처음 출연해 주신 한겨레신문 장나래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